앞서 이제 대선 때부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굉장히 하셨는데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미 간 현안 중에 통상 관세 협상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뭐 이번 기회에 혹은 이 다음이라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때 이것만큼은 한국 정부 입장으로 꼭 관철하고 싶다거나 이런 메시지만큼은 꼭 가리키고 싶다거나 좀 생각해 주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도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워낙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합시다. 네. 예,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직 가고 있는 이런 질문들은 죄송한데 다녀오셔서 국내 현안이 산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 신상 관련 의혹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녀오셔서 추경 관련 공모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보편지급이다, 선별지급이다, 아니면 보편지급에도 4등 지원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측면이 있죠.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또 없는 건 아니라서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섞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당국의 안을 좀 보고 또 당정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조정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 하시면은,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주 기획위원장은 사실 뭐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뭐 공직의 성격이 없진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너무 알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질문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저기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일단 숫자가 늘었습니다. 아, 네, 그 새로 지난주보다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를 주시면 네, 이번에는 아직 안 왔어요. 네,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로 네, 내리시는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G7 정상회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20도 안 되어 가시기로 결정하신 배경을 기자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보 시절에 G7 플러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사실은 고려를 많이 했는데 또 한편의 의견이 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정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당초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G7 플러스는 뭐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시간에 비상계엄 이후에 미국, 유럽, 일본들이 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우려를 표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조치, 여행 경고 조치를 수정을 검토한다 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의로의 재가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상외교를 6개월 만에 재가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가동한다고? 정상회의를 10개월에 다시 진행. 정상외교. 아, 네.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이 정상외교를 복원하는데 어떤 메시지 준비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시의 후퇴가 있긴 했지만 신속하게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정상외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지시해놨습니다만 어쨌든 정상회의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경쟁도 좀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도 영토 확장이 해야 되지만 내용으로도 보면 문화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 영역에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